안녕하십니까, 이진경입니다. 지난 시간엔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마음이란 개념하고 또 이렇게 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그 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식이라는 개념은 알식자를 써서 이렇게 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단어가 한자짜리 단어면 개념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식 이러면 뭔가 허전하고 다른 말에 이어서 쓰면은 막 섞여가지고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기가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워낙 이렇게 많이 알려진 말이고 해서 쓸 수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렇게 부상시킨 거는 이제 유식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인데요. 유식이란 게 오직 유자에다가 알식자를 써서 오직 식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파입니다. 이 학파의 주장은 이 유식 무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흔히 합니다. 오직 식만이 없고, 여기서 경은 경계, 한계 이런 뜻이지만 보통 이제 경계를 갖는 것, 한계를 갖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지칭합니다. 사물이든 아니면 여러분들도 전부 이렇게 이 경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식만이 존재하고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이렇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상적인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들 앞에는 제가 있는데, 이 제가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만, 지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이렇게 어딘가 있다가 여기 나타났을 테니까 없다가 여기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날 때 딱 존재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대상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이 상식적인 관점에서의 반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런 입장을 보통 이제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입장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이제 영국의 경험론자, 잘 알려진 경험론자였던 버클리라는 주교였는데, 버클리라는 사람은 이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뿐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나에게 지각된 것만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를 어찌 알겠으며,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자의적인 가정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지각된 것만이 있다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었던 셈인데, 사실 이런 입장은 당시에 버클리를 조금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조금 난감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 어머니 지금 여기 없는데 당신이 지각하고 있는데 당신 어머니는 그럼 없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심술궂게 이렇게 제기되니까, 우리 어머니 누가 지각하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이제 남이 지각한 것이 내가 지각한 것들과 다른 존재를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 지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존재하는 거지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니까, 어떤 것도 다 존재한다라고 나는 유령을 봤어, 이렇게 되면 이제 유령도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더구나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주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들이 존재한다. 신들 당신 지각했어? 이런 식의 질문들 같은 걸 이제 피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은 근데 지금은 약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든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개구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못 본답니다. 안 보인대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파리가 날아가면 얘는 날아가는 파리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면 얘를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저거 움직이지 않는 건 그냥 이렇게 싹 하얗게 지워버리고, 날아가는 파리만 보니까 혀를 가지고 이렇게 파리를 잡아먹는 거죠. 우리는 손을 가지고도 파리를 잡기가 힘든데 얘는 혀만 가지고도 파리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사실 그 장면을, 파리가 날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개구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개구리가 본 세상하고 우리가 본 세상하고 어떤 게 더 진실일까? 어떤 게 더 세상의 실상에 부합할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본 거지. 우리는 안 움직이는 것도 보잖아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보지 못하는데 이 새들이나 이 뱀들은 이제 적외선도 보고 새들은 자외선도 보거든요. 그럼 새들이 얘기를 하면서 쟤들은 자외선 못 본대 이렇게 돼 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어떤 게 진실일까? 사실은 새 눈에 비친 세상하고 제 눈에 비친 세상하고 개구리 눈에 비친 세상, 잠자리 눈에 비친 세상은 다 다를 겁니다. 다 각자대로 다 이렇게 그게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중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는 사실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서로가 남들이 개구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도 확인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확인된 거고 잠자리 눈에 우리들이 어떻게 비칠까는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두고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얘기가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직 식만이 어떤 세상이 있을 때 그것들을 포착한 이때 식은 이제 시지각이죠. 그것만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조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남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자외선을 이렇게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햇빛이 쨍쨍한 날 이렇게 팔 걷고 다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며칠 그러고 나면 이렇게 까맣게 타잖아요. 자외선을 우리는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피부를 태워버리는 걸 봤을 때 이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그건 피부가 지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식이라는 개념은 이 유식학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개념하고 좀 다르게 쓰기 때문에 피부도 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식을 가졌기 때문에 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돌멩이 같은 것들은 그 자외선을 포착할 수 있는 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둬도 안 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근데 가령 이제 이 방사능 같은 거 뭐 후쿠시마 그 사고 때문에 이제 잘 알려진 거지만 방사능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돌멩이도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뭐 이 피부가 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길도 없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그 애가 기형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암이 걸린다든지 이런 방식의 사고로 이렇게 사실은 그런데 모르는 채 생각했기 때문에 왜 이게 방사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신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뭘까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검출 방식을 찾아내면서 거꾸로 그걸 방사능이라는 식이 생겨나는 것이어서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 유식무경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성립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면 이 식이라는 개념이 의외로 굉장히 유니크한 개념이라는 것이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안다, 본다, 인식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대부분 그 주어가 나지요. 혹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기체입니다. 개구리가 본다, 내가 본다 이런 식으로 보통 쓰지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제 뭐 인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인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명백하게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인식론에서 굉장히 인식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분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말인데 인식하다, 지각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나라든지 주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유기체 최소한 인간이 아니면 유기체 이런 것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일부러 이래야 된다고는 안 하는데 이거의 주어는 당연히 이거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이 유기체가 아니고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인간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물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주어는 당연히 인간만 주로 이렇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이 식이라는 말을 할 때 유식학에서 이 식이라는 말은 유식학은 이제 이 8개의 식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안, 이, 비설, 신 이렇게 이 6개의 식, 육식이라고 그럽니다. 육식. 5개는 이제 눈, 코, 귀, 입, 그다음에 그 이 몸, 촉각이죠. 그다음에 이제 의근, 생각하는 거, 의식, 그게 6번째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라식이라고 그러죠. 이 나라는 의식,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 관념이나 의식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에 가까운데 어쨌든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잖아요. 다른 누군가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말하는 건 나야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것이 이제 말라식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아상 같은 거랑 결부된 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7식입니다. 그 다음에 더 근저에는 이제 8식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아르야식, 뭐 원래는 제가 알라야식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의미는 장식, 20장자를 써서 장식이라고 그럽니다. 장식. 숨어있는 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식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안식 그러면은 눈이 갖고 있는 식 혹은 눈을 통해서 얻은 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 안다라는 말은 서양 철학자들도 많이 하죠. 인식한다라는 건 그런 감각을 통해서 얻은 거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인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의 통로 같은 거고 내가 세상을 지각하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이제 이 오르간, 기관이라 감각 기관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오르간, 기관이라는 말이 오르간의 번인데 이건 원래는 도구란 뜻입니다. 도구, 라틴어에서. 그래서 오르간움, 뭐뭐한 도구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뜻이고 사실은 이 무엇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가가 있는 거죠. 유기체가 그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그 호흡기관이니 그 뭐 운동기관이 이런 말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기체라고 하는 전체적인 통일체가 있고 이 통일체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어떤 고유한 인식 능력을 한다라든지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인식하는데 얘가 사용되는 것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이라고 했을 때 눈이 보는 겁니다. 눈이 식을 갖는 겁니다. 이 감각기관 전부 그렇고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갖고 있는 식, 몸이 얻어내는 식 혹은 몸이 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뜻합니다. 식이라는 말을 안다 혹은 인식이라고 바꾼다면 인식이라는 말의 주어, 서브젝트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인식론자들 어떤 사람들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인간 인식하는 데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눈이 안다. 귀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이 장식, 아르야식에 이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 장식이냐면은 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식인데 우리가 그 식이 갖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식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무의식에 속합니다. 무의식. 그런데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느새 프로이트를 떠올립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무의식은 무의식도 기본적으로는 나의 무의식.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 그게 무의식에 저장돼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심장에 저장돼 있는 것도 심장에 저장해서 심장의 무의식이 아니고 내 무의식인 겁니다. 어디서 그 외상성 스트레스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았거나 이래서 신체 어디가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그 박하사탕에 나오는 것처럼 뭐 카메라만 떠오르면 다리를 절고 이럴 때에도 그건 사실 다리가 저는 거니까 다리에 저장돼 있는 걸 텐데도 다리의 무의식이 아니고 그 주인공이 설경구의 무의식, 유기체의 무의식이라고 다룹니다. 프로이트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다리를 분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분석을 하죠. 그래서 다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타나는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무의식이란 말도 우리가 쉽게 흔히 사용하는 개념은 너무나 유기체 중심적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중심적이고 유기체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이 무의식 개념의 이 무의식 혹은 장식이라고 하는 말, 이 숨겨진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도 아주 세밀하게 숨어 있는 소소한 무의식적인 어떤 식, 이런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느새 그것도 이제 눈이 본다, 안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안식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요. 대강 다 아시겠지만 이제 눈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꽂혀서 이게 삑 내려가 가지고서 V1에서 V5까지 이 시각 신호를 처리하는 게 이렇게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령이라고 그러는데 시각령. 근데 이렇게 발생을 할 때 이게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광수용체라고 부르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5가지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이제 간상세포라고도 하는데 막대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옛날 일본 사람들 번역 따라서 간상세포.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원뿔세포라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요건 로놉신이라고 하는 광수용체가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포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포톱신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크립토크롬 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로놉신은 이 명암을 주로 구별을 합니다. 빛의 강도를 구별하고 명암을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흰색, 검은색 그 사이에서 쭉 이렇게 포착하는 거죠. 포톱신은 3개죠. 3개라 그랬죠. 보통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해당된다고 딱 짐작이 되시죠? 빨강, 파랑, 녹색. 이 빛의 삼원색은 녹색입니다. 그 3가지가 있고 그걸 섞어 가지고서 이제 적당한 픽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지각을 하는 거잖아요. 크립토크롬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생체 시계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수많은 세포들, 수많은 기관들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리듬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신체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은 잠이 올 리가 없죠. 밥 먹었는데 위장이 늘어져 있으면 잠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소화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얘도 쉬어줘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처음에 10분이 제일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에 얘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얘가 근육이 빨리 움직이는데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피를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 안 돼서 그 적응하는 기간이 그게 워밍업 한다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 리듬을 맞추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리듬을 맞출 박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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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이런 거. 그 컴퓨터도 그래서 이게 클럭 신호를 이렇게 1초에 몇 번 보내는가에 따라서 몇 기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그 리듬 그 반응 펄스 숫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과 결부되는데 얘들이 그 SCN이라고 부르는 뇌 가운데쯤에 이렇게 그런 기관이 있답니다. 근데 얘가 24시간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아. 우리 시간하고. 그래가지고서 매일 리셋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빛에 의해서 리셋을 한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르고 그냥 자는데 빛을 확 켜주면은 그래서 자명종보다는 자등종 이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얘들이 어느새 거기 반응해가 눈을 감고 있어도 반응을 해서 그게 반응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을 24시간 주기를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이렇게 광수용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여기 있는 간상세포에는 로놉신이 삐비빅 얘는 이 정도의 이렇게 밝기를 갖고 있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포토신들이 찌직 섞어가지고 이런 색깔이고 등등 해서 여기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우리가 시지각이라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이 세포 하나에서 저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포들에 가 띠디딕 들어간 것들이 거기서 이색 저색 한 것들이 컴퓨터의 픽셀처럼 포착이 된 게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종합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각령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5번째 시각령에서는 운동을 이렇게 종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망가진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제가 이러면 보입니다. 이러고 있어도 제가 안 보입니다. 이러고 있어야 보입니다. 이 카메라 이렇게 셔터 오래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들이 이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은 살짝만 봐도 이게 뭔지 금방 알지만 이게 뭔지는 처음 보는 거는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상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뭘 볼 때 1, 2 가는 신호량보다 이쪽으로 가는 신호량이 5배 정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본 건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망막에 제 신호가 가서 꽂힌 게 아니고 꽂힌 것들이 스스삭 돼 있는 것들이 가서 여기서 하나로 엮이고 게다가 움직이는까지 종합해서 다시 간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지각은 하나인 것처럼 보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세밀한 세포적인 지각들이 종합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시지각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장식이에요, 장식.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장식입니다. 아마 부처님 당시나 이 유식불교가 생겨났던 이렇게 세친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장식에 해당됩니다. 촉각은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촉각은 예를 들면은 무게감을 느끼는 거 이게 촉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다, 덥다, 뜨겁다를 느끼는 것도 촉각이거든요. 무게감하고 온도는 완전히 별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단한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 표면의 질감하고 그 다음에 무게감하고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쭉 섞여서 이거에 대한 촉각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각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거겠어요. 이게 다 장식입니다. 장식. 이런 게 장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면역 반응이라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이 들었을 때 어떤 보통 이제 세균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그 세균들에 대해서 이건 우리 신체 밖에서 온 것들이네라고 하면서 그럼 거기다 딱지를 붙이고 그놈들을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내 신체의 특이성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거라서 그런데 면역 세포들 T세포라고 하는데 백혈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보통 이런 걸 주로 하는 건 T세포인데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T세포는 어떤 여기 내 신체에 흘러다니는 어떤 세포들이나 얘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내 신체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얘들도 그런 점에서 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기능이 고장 나면은 이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은 거는 이렇게 내 몸의 일부로 밖에서 들어온 거지만 얼른 이렇게 딱 바꿔줘야지 내가 먹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돼서 식이 고장난 겁니다. 면역세포 식이 고장나서 이거 적이다라고 밖에서 온 거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류머티즘이나 이런 자가면역이라는 병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체의 일부인데 밖에서 온 거라고 오인을 하는 겁니다. 식이 잘못된 거죠. 오인을 하는 겁니다. 얘들도 그래서 안다는데 인식도 하지만 오인도 하는 겁니다. 오인해가지고서 걔를 공격해대는 게 자가면역 반응이에요. 류머티즘이나 이런 루푸스병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자기 우리 신체를 이렇게 망가지면 복원해내고 이러는 것도 전부 내 신체가 어떤지, 지금 내 신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고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상처가 없지만 이거 뜩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고통이 동반되고 이 고통이 계속 신호를 보내서 여기 있는 세포들 안에 있는 것들에게 이걸 복구하는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통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장식. 이런 게 장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장식은 사실은 다른 모든 식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고 장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적인 이 프로이트 말대로 성적인 어떤 그 기억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저해서 이런 신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신체가 가지고 있는 식, 장식, 신체에 속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맞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실 이제 살아있는 모든 것들, 신체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신체 모든 부분에선 이런 장식들이 다 있는데 이 조금 더 내려가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 유전자들을 이루는 핵산들, 그 유전자 DNA라고 그러죠. 이건 그 디옥시리보 뉴클레오 애시드란 뜻이어서, 그러니까 이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티드에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뭐 우라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쭉 DNA에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 개 단위로 끊어져 다니면서 이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얘들은 근데 이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짝을 이룹니다. 구아닌하고 가면은 천해입니다. 손을 안 잡습니다. 걔랑은. 얘는 시토신하고만 잡습니다. 반대로 시토신은 구아닌하고 티민이니까 여긴 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RNA인데 가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대응하는 게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게 만들어지고 요걸 또 한 번 뒤집으면은 저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전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로 이렇게 유전자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대로 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단백질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얘가 지 짝을 알아본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얘가 내 짝인지 아닌지 얘랑 이렇게 붙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도 식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식입니다. 이 말은 근데 핵산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 화학물이에요. 무기화학물이에요. 그런 그 무기물이라고. 이런 점에서 이것은 생명체 아닌 것조차도 이런 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인간이 인식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세상에 존재해. 웃기는 얘기가 되는데 내 몸의 세포들은 물론 그 핵산이나 이런 것들 심지어 조금 더 가면은 더 내려가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 산소는 물을 만들 때 얘랑 이렇게 이 수소 두 개랑만 결합되잖아요. 세 개 갖다 놔도 잘 안 붙는다고.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전자수를 얘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갖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자꾸 우리는 인간들이 쓰는 말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야 그걸 어떻게 안다라고 그래? 서로 비어있는 게 끼워 맞는 거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찬가지거든요. 이 면역 세포들이 짝을 아는 것들도 거기 있는 그 효소들의 그 구조를 얘가 짝이 맞는 거 안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그 짝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짝을 찾아낸다 그러면 짝을 아는 거잖아.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인간적인 의미를 빼버리면 아는 거예요. 얘들도 그런 점에서 보면 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아무런 식으로 결합하지 않으니까. 얘들이 다 아는 거야. 그건 안 돼. 아는 거죠. 얘들이 결합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옛날에 그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영혼이라는 말을 썼는데 존재하는 것이 모두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 소리야. 뭐 헛소리를 하고 있어. 데카르트는 동물도 영혼이 없어. 인간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게 영혼을 갖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게 뭐 따로 붕붕 떠다니는 어떤 완성된 실체 같은 게 아니라 인식하는 능력, 지각하는 능력, 식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아까 일단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말은 식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다 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은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이렇게 이 어설픈 관념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세상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로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이기 짝이 없는 이런 종류의 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동물도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건 물론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쨌든 아까 서양 철학에서 인식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이 주어를 인간으로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유기체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은 본다, 생각한다, 영혼을 갖는다라는 말들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제 생각을 해보죠. 식물들 키우시나요 혹시? 네. 뭐 이 식물들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렸죠. 우리는 식물이 세상을 본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건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아니 비설신이 육식 얘기를 할 때도 그랬으니까 눈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봐?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식물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이것도 냄새, 코가 없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아? 그러니까 식물들은 기관들이 없으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 뭐 촉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십상이죠. 그래서 식물인간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게 다 마비되어 버린 자들한테는 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식물들이 알면 아마 이렇게 웃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광수용체들에 여기 빛이 들어와서 꽂히고 빛과 광수용체가 만나는 사건.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사건들이 종합돼서 다시 온 거 이런 거지만 가장 일차적인 거는 이 광수용체와 빛이 만나서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시지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각도 마찬가지지요. 미각 수용체하고 이 맛의 분자들 이게 딱 만나는 사건이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용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다 빛을 지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시지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기관 없이는 보는 기관을 우리가 갖고 보기 때문에 기관 없이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진짜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혹은 따져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광수용체가 있으면은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인간은 이제 5개의 광수용체가 5가지 광수용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식물학자들이 이제 이 실험을 할 때는 좀 실험하려는 실험체가 단순해야지 실험을 하기 좋습니다. 복잡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실험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즐겨 쓰는 풀이 애기장대 풀이랍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는 사실 식물을 키우지도 못하고 산에서 자란 것도 아니어서 솔직히는 잘 모르는데 사진으로 그림으로밖에 못 봤는데 근데 그 애기장대 풀이라는 아주 단순한 풀이 있는데 애기장대 풀에는 광수용체가 있는데 11개가 있답니다. 11종류의 광수용체가 있답니다. 얘가 그래서 빛을 얼마나 잘 보고 시지각을 얼마나 탁월하게 갖고 있는가는 알 수 없지만 광수용체가 5개인 사람하고 11개인 애기장대풀하고 어떤 게 더 섬세하게 빛을 지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애기장대풀 아니겠어요? 당연히 얘가 훨씬 더 섬세한 지각을 갖고 있을 시지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얘도 그런데 이제 광수용체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건 최소한 이렇게 단순한 것도 11개나 갖고 있으니까 시지각을 갖고 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실새삼이라고 부르는 그런 풀이 있답니다. 얘들은 이 냄새로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인데 얘들은 사실 기생식물이어가지고 남들 이렇게 거기다 덩굴로 손 감아가지고서 이제 거기 붙어가지고 걔들 영양소를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먹는 이 흡혈 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디에 손을 뻗어서 어디에 달라붙어야 될지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후각을 사용을 한대요.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토마토래요. 근데 토마토인데
그 어떤 식물학자가 옆에 실새삼 놓고서 옆에 다른 식물들을 심어놓고 토마토 이제 즙 같은 거로 토마토 향수를 만들어서 얘들에다 발라놓은 겁니다. 이쪽은 안 바르고. 그랬더니 이쪽은 하나도 안 가고 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냄새를 따라간 거예요. 냄새를 따라. 후각이 당연히 있는 거죠. 뭐 이 여러 가지 촉각은 뭐 금방 확인이 됩니다. 촉각은 식물들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식물들 자꾸 건드리면 죽어요. 이 촉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다니는 길에는 식물들이 잘 안 나잖아요. 있으면 다니면서 건드려지니까 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글리드 갔다가 가지를 걷다 뻗었다가 자기가 전체가 죽기 쉬우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촉각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 가지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식물들에게도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이 청각은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누구는 이제 첼로 소리 들려주면 잘 큰다더라 이러는데 이거는 아마 아직은 그 확인되지는 않았나 본데 사실 뭐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만한 이유가 가정해도 되겠죠. 그런데 얘들은 그러면 오감밖에 안 가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일 거예요. 그죠? 6감, 7감, 8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걔들은 자기가 도망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훨씬 감각이 예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치면은 얘들은 감각이 없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건 정말로 인간적인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같은 시지각을 갖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 사물을 본다라고 할 때는 사실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이 범위, 파장 범위 안에 있는 그런 광선만 보는 겁니다.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의 범위가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진 그 색이 이제 그거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빨강보다 파장이 긴 거는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거, 진동수가 많다는 뜻인데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이라고 그 위에는 이제 뭐 이렇게 X선, 감마선, 뭐 우주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다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 400에서 700 요 범위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이 방울뱀이나 보아뱀 이런 애들은 적외선을 다 본다고 그러고 뭐 벌이나 개미 그다음에 이 새들 얘들은 자외선도 다 보거든요. 이랬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새를 보면은 암컷 새들은 좀 이렇게 좀 볼품 없잖아요. 수컷 새들은 화려한데 근데 그건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외선이 안 보이는데 이 자외선에 반응하는 어떤 성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암컷 새들한테는 이게 전혀 다르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암컷 새들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 새끼를 낳고 등등 해야 돼 번식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유리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그랬을 때 그 새들의 눈하고 인간의 눈하고 자외선을 보는 눈과 보지 않은 눈, 못 보는 눈 어떤 게 더 나은 시지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이 가진 그 지각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일까? 사실 이것도 단순한 산수를 동원을 하면은 보는 파장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나은 시지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간보다 쟤들이 나아라고 하는 건 인간이 쟤들보다 나아라는 얘기를 또 뒤집은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좀 더 나은 지각, 우월한 지각하고 열등한 지각, 잘 보는 눈, 좀 더 나은 눈하고 못 나은 눈 이런 게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쥐들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범위의 그 파장을 보지 못하지만 얘들은 이렇게 눈 멀어 있지만 이 초음파를 사용을 하잖아요. 초음파를 사용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소리를 내서 반사되어 오는 걸 가지고서 앞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거든요. 얘들의 청각은 그러니까 시각까지도 같이 이렇게 겸하거든요. 얘들은 정말로 탁월한 이 청각 능력을 갖고 있죠.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갖고 있는데 이게 시각 능력까지 갖고 있고 더구나 어두운 가시광선이 없는 세계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잘 보잖아요. 동물 밖에서는 인간이 더 잘 보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서 어떤 게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바보 같은 얘기지. 누가 잘하나 가지고 맨날 이렇게 경쟁하던 어린 아이들의 멘탈이죠. 이런 거는. 그게 아니고 박쥐가 사는 데서는 박쥐가 훨씬 탁월하게 보는 거고 인간 사는 데서 인간이 더 잘 보는 거고 물고기 살고 고래가 사는 데는 고래가 훨씬 더 잘 보겠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각자 잘 보는 각자 다른 능력들
다른 지각 능력들이 있는 것뿐이지 그런 점에서 거기에 어떤 쉽게 우월이라는 것들을 설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다양성만이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잘 보는 능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아까 했던 그 식이라는 개념은 인식이라는 개념하고 딱 다르게 이렇게 이 인간 아닌 것들에 사용될 수 있게 되기 시작하면서 세포적인 식, 분자적인 식 이런 데까지 우리가 그 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확 확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이제 쭉 그 인식이라든지 지각이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 식들로 구성되는 인식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 인간과는 다른 존재들, 동물, 식물, 심지어 이렇게 저희 화합물, 무기물이나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식의 능력, 인식 능력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제 이렇게 식만 존재하냐, 대상이 있냐 없냐,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생산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식 없는 세상이라는 게 없고 식 없는 대상이라는 게 없고 모든 대상은 결국 식과 함께한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식들이 그 대상들을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렇게 다가갈 때 세상의 진실에 조금 더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